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17일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해당 내용 뉴스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7일 연방준비제도는 이틀 동안 FOMC 정례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종전 3.5에서 3.7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번 연속 25bp씩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한 후에 올해 1월부터 동결로 돌아선 연준이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쏠려 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제 4%를 넘어섰죠. 그래서 연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을 전망하고 있었어요.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자 12명은 모두 찬성했다고 합니다. FOMC는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견조한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 2%에 비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었던 기존에는 이 성명서 내용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 향후 금리 방향, 선제적인 안내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구는 담기지 않았고요. 지난 4월 FOMC 때까지 성명에 담겨 있었던 이제 금리 완화, 통화 완화 편향적인 그 문구는 제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점도표, 이제 12월까지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지난 3월 달에는 점도표가 12월까지 3.375%였는데 이번에 3.75%로 38bp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 이번 6월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다 정도로 이제 시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말과 2028년 말 금리 전망치도 3.625% 그리고 3.375%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모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2026년, 27년 금리 전망치가 18개가 나왔는데 원래는 19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이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특이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품목, 그러니까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전망치인데요. 이것이 3.6%로 제시가 됐고 기존에는 2.7%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PCE도 3.3%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른 거죠.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2.4%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2%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다. 이게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성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불필요한 선제적인 안내 또는 불필요한 문구들을 배제한 것. 이제 성명서 내용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절의 FOMC 성명은 되게 구체적이고 선제 안내 성격의 문구들을 포함을 해왔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좀 주도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온 케빈 워시 제재의 연준은 불필요한 선제 안내와 수사는 배제하고 금리 결정의 근거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이분이 현재 연준 위원들의 대외 발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연준이 시장과 지나치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제약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가 끝나고 새벽 3시 반에 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좀 짧게 끝났다고 합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7일 FOMC 성명서 공개 이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는 더 짧아졌고 단순해졌고 오래된 표현들은 삭제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한 최선의 사실만을 제시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도 빠졌는데 우리는 그것이 현재 정책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실 이때까지는 이렇게 점도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 동료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권장은 했고요. 하지만 본인은 현재 구조의 이 경제 전망 요약에 대한 오랜 견해와 일관되게 나 자신의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도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차대조표 쪽에 변화도 주기 위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것도 밝혔는데요. 연준 커뮤니케이션, 대차대조표, 기존 데이터 소스의 활용, 그리고 그에 대한 의존도, 전환 시대에서 생산성과 고용, 연준의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된 이후에, 여름 이후에 동료들은 연준의 커뮤니케이션과 형식, 그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왔고 이런 태스크포스는 그런 노력을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전망한 것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의 비교적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이상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케빈 워시 체제에서 기존의 연준이 하던 것과는 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겠다 하는 것도 이제 예고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국장에서도 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주가 지수 하락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반등도 잘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줬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또 상한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막 나타났는데 선물 옵션 투자자님들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조심해서 대응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